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건지 알죠?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 배우고 있습니다. 엑셀에다가 엑셀을 딱 열게 되면 화면에 그건 표가 나오죠. 시트라고 했어요. 이 시트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시트는 조그만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다 데이터나 아니면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기초, 데이터의 입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엑셀 워크시트의 기초적인 사항들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방법, 수정 방법, 그 다음 삭제 방법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자동 채우기와 빠른 채우기라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기법이 있죠. 사용법이니까 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가볍게 옆에다 엑셀을 열어놓고서 똑같이 설명 나오면 한번 쳐보고 내용 확인하고 또 나오면 한번 직접 해보고 내용 확인하기 바랍니다. 엑셀 워크시트, 엑셀을 처음에 열게 되면은 만들어진 건 통합 문서라고 했어요. 그 엑셀 그 화면에 보게 되면은 가운데 나오죠. 정 가운데 중앙에 보면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해서 여기에 통합 문서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나중에 그냥 저장하면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내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표 모양으로 된 시트가 나오는데 그 시트 얘기합니다. 그 시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시트를 보게 되면 위쪽에 열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 표에 각각 칸들 셀들인데 셀들이 위치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행 번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이걸 지시하는 거는 A번 열의 첫 번째 행이다 해서 A1이라고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뭐 이름 박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A1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행 이름은 숫자로, 열 이름은 문자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하다 보면 표가 제법 많은데 이게 몇 개나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쭉 이동키를 눌러서 뭐 확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할 필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리 여기 정리하면은 밑으로 그러니까 행이 되는 거죠. 행은 약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104만 100만 개쯤 있습니다. 100만 개쯤. 정확히 이만큼 있다고 하네요. 100만 개쯤 들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열이 되는 거죠. 열로는 알파벳이라 숫자 열이가 좀 나쁘네요. A부터 시작해서 X, F, D까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좀 많지 않아요. 16,000개쯤 들어 있습니다. 16,000개. 지금 뭐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 숫자를 외우거나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화가 열의 개수를 모두 곱하게 되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약 171억 개의 셀이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그러면 통합 파일에 통합 문서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컴퓨터에서 좀 문제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내야 되니까요. 다행스럽게 엑셀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만을 저장시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만 빈칸은 빈칸 상태로 놔둔다는 거죠. 뭐 이런 프로그램 기법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고요. 알면 똑똑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엄청난 그 시트, 그 공간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다. 이거만 알면 됩니다.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맨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엔드 키를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맨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갑니다. 또 오른쪽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엔드 키 알죠? 이동 키 위에 보면 홈 엔드 있죠? 엔드 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동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오른쪽 끝까지 가게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그럼 끝에 가서 볼 수 있고 거꾸로 돌아올 때 엔드 누르고 반대 방향하면 오겠죠.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옛날 버전에서는 요만큼이 처리됐다 그 소리입니다. 옛날 프로그램을 잊지도 않은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이 정도 쓰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점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기 셀 그 시트 왼쪽 위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내가 선택한 셀의 행과 열에 이렇게 색깔이 컬러링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양쪽 좌표가 컬러링이 되니까 보기가 훨씬 좋겠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경우
이런 경우도 내가 현재 있는 곳 기준에서 칼라링이 되기 때문에 눈곱만 봐도 내가 어디 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의 주소가 여기에 왼쪽 위에 클릭해서 그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건 뭐 이름 상자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에 현재 주소가 나타납니다. 별거 아니네요. 빨리 넘어갑시다. 할 일이 좀 많네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박스 옆이죠. 요거는 수식 입력창, 입력창이라고도 하고요. 수식 입력 줄이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여기 왼쪽 편에 이름 상자의 주소가 나왔었죠. 그래서 내가 요 시트 안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면 값이 똑같이 나오고요. 요건 수식을 여기다 입력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여기다가 B1과 B2의 값을 더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값을 입력하는 동안에는 여기에도 식이 표시되고 여기에도 식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값을 입력하는 동안에는 여기에도 입력하는 상태 그대로 여기 당연히 표시돼야 되죠. 내가 입력하는 거.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값을 다 입력하고 엔터나 탭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는 이 셀에는 결과만 표시가 되고요. 여기다 갖다 배치했을 경우 수식창에는 여전히 수식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과를 보려고 표를 만드는 거니까요. 값은 셀에서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수식은 수식 줄에서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수식줄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왼쪽에 보면 X도 있고 체크 버튼도 있고 FX라는 것도 있죠. 이 FX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하진 않는데 중반부부터 집중적으로 저 함수 사용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 함수 마법사가 제시가 됩니다. 이 함수 중에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거는 뭐죠? X는 삭제, 체크는 확인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저런 그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워크시트의 수식 입력 줄에 대해서 설명. 요번에는 워크시트 내에서 그 셀 위치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우스로 직접 이동해도 되고요. 혹시라도 마우스로 이동하는데 화면이 저 오른쪽 끝이나 아래쪽 끝까지 갔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동 키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할 때는 마우스로 직접 원하는 걸 눈으로 보고 탁탁탁 눌러주면 되고요. 화면을 바꿀 때는 스크롤 바를 이용을 하죠. 그렇지 않고 키보드를 이용할 때는 여기 제시된 것 같이 각 키보드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동 키는 그대로 셀을 뭐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홈 키, 홈 알죠? 홈은 현재 행 줄이죠. 줄의 맨 왼쪽 끝으로 갑니다. 괜찮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홈을 누르게 되면 진짜 홈이네. 그럼 무조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홈이면 현재 줄에서 왼쪽 끝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A열이 왼쪽 끝에 있으니까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홈을 누르면 무조건 A1으로 갑니다. 무조건 A1. A1 왼쪽 맨 위. 그리고 컨트롤 N 누르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셀 크기 할 때 뭐 한 170 어깨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맨 끝으로 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롤 N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가 들어있는 마지막 셀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셀은 170 어깨가 있어도 이걸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셀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만 골라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end도 데이터가 포함된 셀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끝으로 가는 거죠. 슈트의 끝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요 또 데이터 입력을 종료하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네 가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엔터를 누르는 경우, 탭을 누르는 경우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요 위에다가 추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현재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래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서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옆으로 쭉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밑으로 쭉 집어넣을 건지에 따라서 마우스로 물론 선택을 해줘도 되지만 조금 더 입력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엑셀에서는 엔터를 치면 밑에 줄로 간다는 거죠. 탭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탭이나 엔터 자체는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입력의 끝을 의미하는 거죠. 난 그게 아니라 나는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넣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적혀 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 키를 누르게 됩니다. 한번 더 눌러야 되네.
그리고 왼쪽으로 내가 입력하고 커서를 선택한 셀을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Shift에다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알고 있으면 입력할 때 마우스를 한 번 더 덜 만지게 되죠. 그리고 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화면에 어떤 시트의 내용이 표시됐으면 페이지 다운하면 아래 페이지를 한 화면만큼 아래로 내려갑니다. 페이지 업하면 하나 위로 가겠죠. 괜찮네요. 근데 뭐 이것도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게임할 때 보면 펜인 펜아웃이라고 그래갖고 마우스 커서가 왼쪽 끝에 걸리면은 오른쪽 끝에 걸리면 경계면에 걸리면 그쪽 자동으로 화면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그런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워크시트 내에서 선택한 셀을 이동하는 방법, 즉 커서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게 이동하는 거 지금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엔터를 치면 밑으로, 탭을 치면 오른쪽으로 간다. 선택된 셀이. 근데 Shift 엔터면 위로 가고 Shift 탭이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는 값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우물정자가 쭉 표시가 되거든요. 또는 값을 집어넣는데 내가 원하는 지수승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는 여기 이거 표라고 했죠. 그 표의 그 칸이 좁다는 겁니다. 칸을 넓게 잡으면 넓게 하면 다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이런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이걸 여기다 표시하려다 보니까 너무 좁으면서 표시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또는 웬만하면 이렇게 지수승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정자가 이렇게 쭉 찍히면 칸이 좁네. 그럼 그걸 좀 넓혀주면 됩니다. 열이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우리 뭐 숫자만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자를 집어넣을 때 보면 데이터를 여러 줄을 넣을 때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셀에다가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를 쭉 입력하다가 얼터 키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 밑으로 커서 위치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거기다 또 타이핑 쭉 하다 또 컨트롤 얼터 키, 얼터네이트 키 누른 상태로 엔터 키를 딱 누르게 되면 또 밑에 줄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 한 칸에 한 셀에 이렇게 줄바꿈이 된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셀 내에서 그냥 엔터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갔죠. 근데 얼터 키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입력하는 도중에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줄바꿈이 이루어져서 여러 줄로 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텍스트 맞추기 기능, 셀 맞춤이란 기능을 통해서 볼 건데 아직은 초보 단계라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셀 사이즈가 적어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설명했었죠. 우물정자로 쭉 찍힌다고 그랬어요. 이 셀의 넓이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두 열의 머리글 사이에 경계면에 놓인다. 그 다음에는 커서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쭉 끌어주면 드래그 해주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좁다 싶으면 경계면에 가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리고서 오른쪽으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잡아당긴 만큼 넓어집니다. 이때는 내가 선 그 셀 하나가 아니라 전체 셀이 다 넓어지는 겁니다. 넓게 놓고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콤마를 집어넣을 거냐, 소수 이하 몇 자짜리까지 할 거냐 이런 이제 옵션들이 또 추가로 제공이 되거든요. 어쨌든 열의 너비를 조절할 때는 여기에 제목줄에서만 됩니다. 제목줄에 경계면에 놓고서 하면 커서가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곧 이동해서 열의 넓이,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우스로 이렇게 열의 너비를 조절하려고 잡고서 하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 쓰기가 편합니다. 언제 데이터 내용 보고 맞춰서 요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또 화면이 제한이 되니까 내가 이게 1000줄짜리인데 지금 보이는 곳에서는 충분한데 안 보이는 곳에서 혹시 또 잘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 즉 데이터가 설정된 그 열의 너비보다 더 긴 게 나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 경계면에 놓으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커서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 버리면 됩니다. 뭐 설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도 없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쓰지도 않거든요. 이 기능. 예. 행열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면 좋을지 판단이 쓰지 않으면 경계면에 놓고 마우스 더블 클릭해 버리게 되면 얘가 알아서 전체 데이터를 쭉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열을 조절해 줍니다. 이게 훨씬 좋죠. 앞에 괜히 설명했네요. 예, 열과 핵 너비, 핵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 꼭 해봐야 됩니다. 예, 열, 그 너비가 부족해서 조정하는 거 설명을 했었죠. 이제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추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미 뭐 하다가 대충 감 잡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경계면에 갖다 놓은 마우스 커서가 변한다고 그랬었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열 너비 또 행 너비라는 그 메뉴 항목이 나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은 거기서 직접 이게 숫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 직접 지정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예,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슈트 안에서 경계면을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이나 열의 너비를 설정하는데 이거 아니고 리본, 뭐 툴박스 메뉴를 통틀어 리본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에 보면은 홈에 서식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식이 어디 있죠? 이쪽 끝에 있네. 예.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어디냐 행 높이 또 어디냐 열 너비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설명했죠. 언제 이거 누르고 들어가요? 경계면에 마우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행 너비와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사용자가 수치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업하다 보면 또 하나 발생되는 문제가 열심히 작성했는데 데이터를 빼먹었네. 한 줄을 통째로 빼먹었어. 한 줄을 빼먹은 경우도 있고 한 칸을 빼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열 삽입이라는 기능입니다. 물론 메뉴상에는 홈에서 셀 그룹을 선택하다가 삽입 단추를 눌러서도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그나마 책에 있는 걸 정리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너무 귀찮죠? 예. 간단한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슈트가 있으면 슈트의 머리끝 행줄 여기 행 번호도 좋고요. 요 위쪽에 마우스 커서 요 위쪽에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삽입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빈 칸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이 삽입되는 위치는 내가 선택한 거의 왼쪽 편 줄로 치면은 내가 선택한 거 바로 위에 새로운 줄이나 칸이 삽입이 됩니다. 이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경계면 제목줄 주소표는 제목줄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제는 어떻게 하죠? 똑같습니다. 제목줄 갖다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삭제 눌러버리면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요. 예, 마우스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예, 지금 보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우스 커서 내가 현재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지가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엑셀에서 사용되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우리는 커서라고 보통 얘기했지만 포인터 가리키니까 포인터란 말을 썼네요. 포인터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은 워크시트 안에서 이렇게 십자, 두꺼운 십자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닿았을 때 셀을 선택하는 셀 포인트를 이동한다든지 셀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셀 여기 그 경계면에 간 경우 있었죠. 열 머리글이나 행 머리글에 갔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세히 보면 감이 잡혀요. 화살표는 좌우로 있고 상하로 돼 있구나. 요걸 잡아당기면은 좌우고 요거는 상하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행이나 열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또 요거 언제 봤었죠? I자 모양으로 일반적인 커서죠. 데이터 편집할 때 데이터 편집할 때 이게 나오죠. 여기는 셀 내용을 편집할 때 여기 있네요. F2번 키를 누르거나 셀을 선택하고 F2번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특정 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커서가 이렇게 그 셀 안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이나 행 머리글을 통해 갖고 뭐 추가 삭제할 때 나오는 거 설명했었죠. 그때 아이콘은 포인터는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리보니에 갈 때는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건 알죠? 이게 아주 친근한 평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것들 셀 F 아니 뭐셀 차트 이거 안 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엑셀 시트 위에 다른 객체가 배치됐을 때, 즉 차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이동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형 커서 밑에 네 방향의 화살표가 나오고요. 크기를 조절할 때, 이거 뭐 이거 설명하고 지나도 되겠네요. 예, 이미 다른 윈도우 프로는 써봤던 그런 기능들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속이 빈 화살표가 나오면 크기를 조절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건 뭘까요? 이거 여기까지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그냥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엑셀 윈도우 사이즈. 거기서는 슈트 사이즈가 아니라 엑셀 프로그램이 있죠. 그 사이즈 할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앞에서 그 엑셀을 사용할 때 필요한 엑셀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마우스 포인터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엑셀에서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텍스트, 숫자, 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입력한 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보통 문자나 문자열, 알파벳, 한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숫자, 공백, 특수 문자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시작할 때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거나 한글로 시작이 되면 다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또 숫자를 입력하는 도중에 알파벳이 또 포함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즉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숫자만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헛다운표를 누르고서 그 다음에 숫자를 치게 되면은 그거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숫자만 들어갔는데 이게 문자로 처리가 되냐 아니면은 숫자로 처리가 되냐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확인해서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다운표를 써서 숫자를 입력한 경우는 혹시라도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까봐 이렇게 에라 표시를 가볍게 해줍니다. 느낌표 여기 표시되어 있죠? 네, 이렇게 돼갖고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 바란다 그런 겁니다. 위에 표시된 건 아무것도 없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1, 2, 12라는 숫자를 입력한 경우고 밑에 표시된 거는 헛다운표를 한 상태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경고창에 나온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혹시라도 특정 셀에 느낌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럼 데이터 입력 두 번째 거 숫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양이나 크기 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밖에 날짜나 시간을 나타낼 때도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식을 입력할 땐 는을 입력하지만 처음에 눌려진 문자가 숫자일 경우, 즉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 자동으로 이건 숫자 입력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숫자를 문자로 인식하려고 하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었죠. 콧다운표를 누르고 숫자를 누르게 되면 이건 문자로 인식이 된다고요.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데 입력하는 중간에 특수한 문자가 들어올 경우 엑셀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숫자는 숫자인데 이상한 문자가 들어왔어. 그럼 이게 뭘까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 입력하는 문자 중간에 가서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간 경우 마이너스 보통 우리가 날짜를 표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몇 년도 대시하고 몇 월 대시하고 날짜를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숫자 중간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는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산기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는 날짜를 표시할 때 쓰는구나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로 변경해서 표시 입력을 받습니다. 또 시간을 표시할 때 보통 땡땡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을 입력하는데 처음에 숫자 1, 2를 쳤을 때 이건 숫자 입력하는 거구나 인식을 했다가 이렇게 콜론을 딱 누르게 되면 이건 숫자는 숫자인데 중간에 문자가 꼈네 해서 다시 한번 엑셀 프로그램 자체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달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숫자는 숫자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구나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인식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것 말고 내부적으로도 이 셀의 데이터는 날짜다, 시간이다, 일반 숫자다를 얘가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정렬, 날짜와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맞추어집니다. 아래 표에 보면 여기 있죠. 문자 같은 경우는 A, B, C 같은 경우 자동으로 왼쪽으로 맞추어지죠.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맞추어지고 있고요. 정렬 규칙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뭐 그 각 자릿수마다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되면 이게 왼쪽으로 얼마 갔냐에 따라서 크기가 크다 작다를 시각적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문자 같은 경우는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기 좋게 이쁘게 정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본으로 왼쪽으로 정렬된 문자를 여기 보면 이제 제목에 보면 가운데로 맞춰지거나 왼쪽으로 맞춘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 한다면 홈 탭에 들어가 보면 맞춤이란 그룹 속에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쪽에도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데 위쪽에 여기 표시한 거는 셀 내에서 세로로 상하로 어디 위로 맞출 거냐 아래로 맞출 거냐 중간을 맞출 거냐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가로 방향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표가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숫자를 표시할 때 지금 작은 숫자만 표시돼서 큰 의미는 없는데 뭐 큰 숫자를 했을 때 너무 이제 단위가 커서 보기가 나쁘다 거기다 콤마를 찍겠다 이럴 때는 이 홈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이렇게 콤마가 들어있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 물론 대상 셀을 선택한 이후에 요 콤마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천 단위로 잘라서 콤마를 삽입해 줍니다. 또한 표시하는 숫자가 소수 이하값이 표시될 때는 요 오른쪽에 0.뭐 이렇게 되어 있죠. 0 또는 0.00 되어 있죠. 여기서 화살표 있습니다. 왼쪽으로 0을 줄일 건지 왼쪽으로 간다는 줄인다는 소리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입력의 세 번째 수식 입력 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우리가 실습을 해온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는 표시를 누르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식을 만들 때 수식에 구성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죠? 숫자, 연산자, 그리고 셀 참조, 셀 주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요소로 수식이 구성이 됩니다. 는까지 하면 다섯 가지 요소가 되겠네요. 밑에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놨죠. 일반적인 수식, 숫자 값을 직접 집어넣는 수식 같은 경우 는으로 시작이 되고요. 뒤에 숫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산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숫자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수식이 표시가 되고요. 입력이 완료되고 엔터나 탭키를 누르게 되면 결과값이 표시가 됐죠. 그러면 셀 내부에 들어있는 수식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 수식 입력 창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터를 친 이후에는 셀에는 결과가 표시되고 이 수식 창에는 셀을 선택했을 때죠. 수식이 표현이 됩니다. 또 수식을 잘못해서 고치고 싶다 해서 해당하는 셀을 놓고 마우스 더블 클릭을 딱딱하면 요 밑에 요 그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셀에도 해당하는 수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해당하는 그 셀 참조 즉 셀의 주소가 표시된 거 여기 나왔죠. 파란색으로 글씨가 표시됐으면 해당하는 셀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집니다. 시각적으로 금방 볼 수 있게 해주죠. 또 B2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봤더니 B2 셀의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입력하고 고치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하고요. 지금 설명하지는 않지만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썸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죠. 이게 함수입니다. 썸은 이제 전체 숫자를 다 더한다, 합친 합을 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뭐 특이하게 볼 거라면은 아까 셀 하나를 지시할 때는 뭐 열 번호 열 알파벳하고 행 번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B1 땡땡 콜론 B2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앞에서 범위 지정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거는 범위를 지정한다. 어떤 범위가 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 왼쪽 위 첫 번째 거하고 오른쪽 아래 맨 마지막 거를 양꼭지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 시트 안에서 마우스로 쭉 긁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처음에 클릭한 곳은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일단 내가 처음에 클릭하고 쭉 오른쪽이나 위나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면 직사각형 모양의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회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게 나오죠. 그리고 이 주소가 표시되는데 주소는 늘 왼쪽 위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론 다음에 나오는 건 오른쪽 아래 주소가 표시되고요. 아래에서 긁어서 위로 올라가든 뭐 옆으로 가든 상관없이 이건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의미만 알면 되고요. 내가 밑에서부터 했는데 왜 밑에 게 왜 앞에 나오지? 어떤 뒤에 나오지? 이럴 때 그 기준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입력하는 입력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봐서 숫자, 문자, 그다음 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 특이한 점이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는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수식을 입력할 때, 숫자 입력할 때요. 수식을 입력할 때는 꼭 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입력한 데이터가 문자, 텍스트일 경우는 왼쪽 정렬로 자동 설정이 되고요. 숫자일 때는 오른쪽으로 자동 정렬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뭐 지금 요번에 얘기하는 건 워크시트 레이아웃, 엄밀하게는 그 워크시트 내에 작성한 표의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서 실습하는 예제들이나 앞으로 실습할 예제들 같은 경우 다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겁니다. 근데 그 표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 때 메뉴에는 이 표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 제목을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 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엑셀 워크시트랑 동일하죠. 열 제목, 행 제목을 달아줍니다. 이 표에 포함된 내용이 뭘 의미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계열별 정리, 종류별로 구분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오른쪽 기준은 어떻게 정리했고, 오른쪽 가로로는 어떻게 정리했고 세로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여기다 정의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뭐 통계값, 분석값들은 보통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물론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경우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대학 수능 성적표인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그 결과값만 정리할 때는 이 통계값이란 개념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은 룰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위에 제목 이렇게 표시했죠. 위에 제목, 이 표는 뭐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밑에 열 제목 쭉 적어줬죠. 요거는 단순한 거니까 적고 밑에 데이터를 바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열 제목이 들어갔고 여기 행 제목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 행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영역, 이 동일한 언어 영역에 대한 점수도 표준 점수는 얼마고 백분율로는 얼마고 등급은 어떻게 된다. 보기 좋네요. 다 1등급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때는 행열에다 제목을 달아주고 그 내부에 어떤 값을 표시한다. 그리고 이게 통계나 분석을 요구할 때는 오른쪽 끝이나 아래쪽에다가 그 내용을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오른쪽에 한번 간단히 인터넷 검색한 내용 적어놨습니다. 표가 뭐냐? 영어로 하면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표가 표지요. 그렇지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시각적 의사소통과 자료의 정렬 양식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눈으로 보기 좋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남들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그리고 또 자료를 잘 보기 좋게 널어놓는 것이다, 정렬한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표, 테이블. 예, 지금 제시한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자, 그런 의미고요. 제시된 데이터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그 표에 대한 샘플 하나 제시해 놨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죠. 예, 위에 제목 나와 있고요. 여기 열 제목 나오고 여기 행 제목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에 통계값들, 오른쪽 끝에도 통계값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문서를 작성한다는 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표에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죠?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콤마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나빠요. 이런 거. 네, 별건 아니지만 나중에 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알아서 글씨도 이쁘게 정렬해주고 테두리 선도 해주고 숫자가 나올 때는 콤마도 찍어주고, 만약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같은 자릿수로 쭉 이렇게 맞춰서 보기 좋게 해주는 거. 뭐 그게 일종의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 얘기가 나왔네. 디자인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고요. 디자인, 표를 디자인한다. 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중에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입력이 끝난다는 의미로 뭐가 있죠? 예, 엔터하고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다른 문서를 쓸 때도 꼭 엔터를 누르죠. 아니면은 어떤 양식이 있을 때는 양식을 쭉 살펴보다가 확인, 또 뭐 제출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엔터와 탭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다 엔터 키를 사용을 하고요. 탭 키는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습관이 우리가 키보드 쓸 때 보면은, 예, 오른쪽, 왼쪽은 고정된 버튼을 누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오른쪽은 단발성, 한번 어떤 확인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엔터가 오른쪽에, 이동키도 오른쪽에 배치되고 숫자도 오른쪽에 배치돼 있죠. 계속 누르고 있는 버튼들이 아니죠. 이동키는 올라갈 때 계속 누르긴 하는데, 그리고 왼쪽에는 뭐 캡스락, 또 시프트, 이런 컨트롤 이런 거 같이 누르고서 다른 키랑 조합이 되는 기능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보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한 셀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엔터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탭키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잘 살펴주면 됩니다. 현재 위치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고요. 탭키를 치게 되면 오른쪽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고 싶다 이럴 땐 Shift 키를 누르고서 하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다 입력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엔터나 Shift는 엔터나 탭은 문자 보이는 문자가 아니죠. 어떤 컷의 위치를 제어하는 용도로만 쓰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선택한 셀의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문자,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표를 이쁘게 꾸미다 보면 다양한 문자, 우리 딴거 아까 실습할 때 환율, 절대 번지 설명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특별한 문자, 뭐 달러, 원, 우리 키보드에는 한글 윈도우가 깔려 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표준 화폐가 되다 보니까 위에 키보드 위쪽에 숫자판 4번 위에 있죠. 그 밖에 뭐 유로, 달러라든지 예니라든지 다른 나라 화폐, 또 그 밖에 다른 기호들을 쓸 때는 키보드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특수 문자를 불러내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문자를 불러낼 때는 그 리본 탭에 삽입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위에 그림 있죠. 삽입을 선택하고 그 중에 이렇게 오메가 표시, 이 기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물론 이걸 할 때는 특정한 셀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편집 모드나 입력 모드 들어가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된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삽입 그리고 해버리면 바로 해당하는 그 셀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뭐 이 내용들은 워낙 많고 또 여기도 종류가 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대로 여기 보면 뭐 통화 화폐 단위 또는 괄호 문자 또 특수 문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직접 열어서 쭉 마우스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상식, 교양이니까요 우리 수업이요. 이런 문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코드 키가 있거든요. 코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표준 문자표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표준 문자표라면 아스키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아스키 코드는 보통 8비트로 해서 256개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 128개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물론 보이는 문자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특수 문자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코드 체계를 여러 가지를 다시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니코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특수 문자 유니코드 체계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 코드 값도 여기 밑에 표시를 해줍니다. 문자 코드는 뭐다, 유니코드 좀 나와 있네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교양이니까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게 뭔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특수 문자, 그러니까 키보드에 없는 문자 입력 방법입니다. 아까 같이 탭키를 누르고서 삽입해서 저 오메가 표시를 눌러서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셀에서 직접 고르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뭐가 들어온지 모르거든요. 근데 뭐 자주 쓰는 것 같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쓰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복사 어떻게 하는지요. 셀에다가 한글 자막 기억 니은 디귿 문자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기억만 딱 치고서 한글 키가 어디 있죠? 그 키보드 왼쪽 밑에 얼터네이트 키 스페이스 바로 옆에 한자라고 적혀 있네요. 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박스가 쭉 나와서 리스트가 목록이 나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들이 나옵니다. 문장의 어떤 그 기호들이네. 문장을 작성할 때 주로 쓰는 거. 니은을 누르게 되면은 괄호나 따옴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번호를 누르거나 이 앞에 번호요. 이 번호가 입력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누르면 이 문자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직접 누르는 게 제일 편하겠죠. 또 그 밖에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여러 종류가 있죠. 그거에 따라 씌우시면 이렇게 원문자들이 나오고요. 리을로 하면 단위들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자주 쓰는 게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가 쉽게 마우스로 삽입 누르고 오메가 눌러서 나온 표에서 숫자 고르는 게 귀찮다면 이걸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습하기네요. 지금 우리 앞에서 셀에다 데이터 입력하는 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에는 문자, 텍스트라고 했고요. 그다음 숫자, 그다음에 수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입력하는 거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건 뭐 빈문서에서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셀이 선택했을 때 이렇게 테두선이 나오는 거 기억하죠? 두껍게 표시돼서
어느 게 선택이 됐다 명확히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동 어떻게 하는지도 알죠. 이동키 누르는 방법, 홈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이런 것도 있고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치고 위로 가고 싶으면 시프트 엔터를 치면 선택한 셀 위로 현재 선택한 셀이 위치가 변동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여기 네모나게 나온 거 이걸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이것도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은 자동 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세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보다 편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 자동 완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걸 검색할 때 보면 글자를 따닥 몇 글자 치게 되면 그 글자로 시작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한 적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샘플들을 쭉 제시를 해주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왼쪽 그림 한번 볼게요. 회원 분류하려고 특별 회원, 일반 회원이라고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요 자리에다가 이제 글자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러 1이라고 딱 쳤을 경우 엑셀은 자동으로 위에 있는 데이터를 쭉 훑어보고 1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일반 회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리 제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엔터를 딱 쳐버리게 되면 일반 회원이 그냥 입력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일반 회원이란 걸 다 타이핑 치지 않아도 1이란 글씨 하나만 치고 엔터 쳐도 입력이 끝난다는 거죠. 입력을 쉽게 해주는 자동 완성 기능이 이런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근데 이게 아니라 난 일반 회원이 아니라 일반 손님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일을 하고서 일반 회원이란 글씨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손님이라고 타이핑을 치면은 뒤에 제시된 반 회원이란 건 무시되고 입력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위에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열 단위 데이터를 얘가 분석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 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쪽에 있으면 얘가 찾아내기도 합니다. 네, 자동 완성 기능 알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나왔을 때 놀라지 말고 똑같으면 엔터, 틀리면 계속 타이핑 치면 됩니다. 네, 실습학에서 자동 완성 기능하고 키보드랑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죠. 꼭 실습하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충 넘어갈까봐 실습한 내용을 좀 요번 장에는 좀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눈으로 본 걸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직접 열어서 키보드 마우스 누르면서 진짜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거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요번엔 데이터 입력 기술. 아까 데이터 종류 세 가지 얘기했고 아까 저 자동 완성 기능 그거 자동 입력 했었죠. 요번엔 빠른 데이터 입력에서 빠른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림 보니까 특별한 건 없네요. 예,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특정 셀에 값을 집어 넣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범위 전체 그 값이 다 입력이 돼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괜찮네. 보통은 이렇게 범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특정 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요 셀 하나에만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엔터만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선택한 범위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하는 스타일로 많이 하는데 복사도 요걸 넣고서 요거를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잡고서 컨트롤 V를 눌러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으네요. 처음에 범위를 잡아놓고 한 셀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범위 내에 동일한 값이 다 들어간다. 예, 좋은 기능이네요. 데이터의 수정. 뭐 이런 걸로 시간 잡아먹기가 좀 그렇긴 한데 데이터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데이터 수정과 덮어쓰기 뭐 같은 개념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셀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서 수정하고자 하면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I자만 일자 막대가 하나 나서 깜빡깜빡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동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데이터 수정하면 됩니다. 수식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를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탭이나 엔터키를 눌러서 종료됨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셀을 클릭한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셀에 지금 선택한 셀의 주소가 삽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꼭 엔터나 탭을 눌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입력할 때도 엔터나 탭을 눌러야 되지만
수정할 때도 엔터나 탭을 꼭 눌러서 작업이 종료됨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는 문자 기준으로 해서인데 문자할 때 잘못 누르게 되면 뭐 아래로 누르간 거 이렇게 입력해갖고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동 키를 오른쪽 왼쪽 하면서 위치를 잡으려다 잘못해서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 바로 빠져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소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 부분 잘 확인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삭제. 예, 슬라이드가 많은데 내가 내용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되라고 집어넣는데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시간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예,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됩니다.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되는데 엑셀에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삭제하는 경우죠, 없어지는 경우죠. 없앨 때 그냥 셀에 들어간 내용만 지워버릴 건지 그 셀 전체를 없애가지고 오른쪽에서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밑에서 끌어올릴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삭제할 땐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되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홈에 보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셀 삭제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딜리트 키 누를 때는 이런 메뉴가 나오지 않지만 이 홈, 그러니까 리본 탭 홈에서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고 셀 삭제를 선택하면 이 아래와 같은 보조 창이 나와서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셀을 이걸 빼고 나서 빈칸으로 놔둘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밀 거냐, 그러니까 이걸 뺀 빈자리를 채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채울 때 오른쪽 걸 끌어다가 왼쪽으로 밀어 채울 거냐, 아래 걸 잡아당겨 위로 채울 거냐, 아니면 네가 지금 셀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셀 하나만 삭제할 건지 아니면 그 줄을 가로로 다 지울 거냐 세로로 다 지울 거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꼼꼼하죠. 꼼꼼해요. 예, 이런 기능이 있다. 요거는 그냥 행번호나 열번호를 바깥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큰 두꺼운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요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셀 안에서 작업할 때도 리본에 홈 리본에서 이렇게 선택한 경우 이런 메뉴가 나온다는 거 이거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딜리트를 이용하는 법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요거 지우개 표시라는 거, 지우개 표시. 그 리본에 가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지우는 거구나 꼭 알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는 뭐 쉬운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랑 이 자동 채우기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요일 또는 월 이와 같이 이 순서를 가진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 값을 증가시키면서 값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가능한 인접한 셀에서만 자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가 특정한 셀에 월요일이라고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셀이 선택되는 중간 테두리가 두껍게 나타났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핸들이 있고요. 이 핸들을 입력한 다음입니다. 엔터키 누른 다음이 되겠죠. 입력한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아래쪽으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이 아래쪽에 뭐가 들어가죠? 이거 복사 아니야? 예, 복사일 수 있죠. 복사 중에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월 다음은 화요일이 되고 화요일 다음은 수요일이 되지 해서 자동으로 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걸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순서를 가진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항목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동 채우기. 예, 자동 채우기 기능은 밑으로만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으로도 동작이 됩니다. 오른쪽으로도. 그래서 월이라고 값을 넣고서 오른쪽으로 쭉 마우스를 잡아당기게 되면 물론 핸들을 잡아당기는 거죠. 마우스 테두리선, 그러니까 셀 테두리선을 잡고 하면 이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테두리 두꺼운 선을 잡은 경우하고 오른쪽 밑에 이 핸들을 잡은 경우는 틀립니다. 그래서 핸들이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쭉 잡아당기면 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핸들의 위치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두꺼운 십자 모양이 됐다 핸들이 선택되면 얇지만 진한 십자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구분해서 보기 바랍니다. 예, 자동 채우기가 가능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라든지 월, 화, 수, 요일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월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뒤에 월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연도, 분기, 문자열,
A인데 밑으로 쫙 가면 A, B, C, D, E, F, G 이게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 문자열 뒤에 숫자가 들어간 거. 요 숫자네요. 여기도 숫자 들어있죠. 분기도 보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증가가 됐네. 문자열 뒤에 있는 숫자. 숫자만 증가가 되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13579란 규칙이 있으면 홀수만이네요. 이런 규칙을 설정해 주면 그 규칙에 맞춰서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가 가능한 목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들어있는 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은 자동 채우기가 아니라 빠른 채우기입니다. 요거는 뭐 알면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이거 모를 때는 뭐 여러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죠. 지금 빠른 채우기 설명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뭐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충청도 천안시 이렇게 있는데 난 요 중에서 뒤에는 군포시란 말만 잘라내고 싶거든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하죠? 규칙 뒤에서 세 글자. 그럼 서울특별시는 뭐가 돼요? 이럴 때 요 첫 줄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왼쪽에 있는 데이터 먼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유형을 샘플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인데 나는 군포시만 잘라내고 싶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요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상을 요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빠른 채우기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밑으로 그 지금 설정한 그 기준에 맞도록 모든 데이터가 분류돼 버립니다. 어떻게 분류된 건가? 뭐 기준은 저도 좀 애매한데 일단 첫 번째 줄만 보면 두 번째 단어를 갖다 불러내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는 맨 끝에 C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분류됐죠? 오른쪽 편에 보면은 어떤 단어 끝에 C자가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잘라낸 것 같습니다. 얘가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걸 사용자가 써가면서 이런 기능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알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할 때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패턴을 잡아낼 때 공백이나 하이픈, 쉼표에 대해서도 얘는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 알고 있으면 나중에 쓸 때 좋거든요. 지금 뭐 빠른 채우기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빠른 채우기를 하는 메뉴는 여기 보면 리본의 홈에 보면 오른쪽에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채우기 버튼이거든요. 채우기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빠른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리본, 데이터 리본에 보면은 바로 빠른 채우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빠른 채우기 메뉴를 선택하는 거 간단히 설명했고요. 자세한 거 계속 봅시다. 실제로 하는 그 사례를 한번 단계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주소가 들어있고요. 그 중에 뒤에 이건 앞에 아까 주소랑 좀 틀리네. 앞에 있는 그 행정구역 C단위 이름을 지금 구분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서울시 동대문구인데 서울시라고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대상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입력한 후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서 바로 얘기했죠. 빠른 채우기란 메뉴를 선택을 해주어야죠. 그래서 데이터에도 있고 홈에 보면은 채우기 쪽에 들어가도 빠른 메뉴 채우기라게 있었죠. 요걸 딱 눌러주게 되면은 시트에 있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쫙 추출해내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진짜 좋은 기능인지는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빠른 채우기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먼저 원본 데이터 다 집어넣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데이터 설정한 이후에 여기 설정했죠. 그 다음에 빠른 채우기 메뉴를 선택하면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빠른 채우기 꼭 실습하기 바랍니다. 빠른 채우기, 자동 채우기, 빠른 채우기 지금 설명했거든요. 꼭 직접 그걸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죠. 모르면 좀 뭐 불편하고 시간 많이 걸리겠죠. 알면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본인한테 도움이 되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잘 기억했다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동 채우기 샘플 했습니다. 앞에 실습 예제를 할 때 꼭 이런 스타일로 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긴 특이한 예제를 하나 집어넣어 줬거든요. 전화번호에서
요 가운데 자리만 골라내는 걸 한번 해보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주로 이런 스타일로 설명을 했었죠. 이거 말고 지금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한 자리, 아까는 다 문장이거나 이렇게 여러 종류의 구분자가 있는 형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꼭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요거는 날짜에 대해서 아까 전화번호를 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쉬운데 그건 이제 자동 채우기지만 자동 채우기 자동으로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원본 데이터 집어넣고 유형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유형에 맞도록 추출해라가 아니라 그냥 셀 하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고 오른쪽 밑에 있는 핸들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자동으로 일씩 증가되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리가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마크가 나오는데 이걸 딱 눌러 역삼각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예. 아, 자동 채우기를 하는데 아까 같이 유형을 사용자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엑셀 자체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날짜 아니냐, 날짜는 연, 월, 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연도를 증가시킬 건지 월을 증가시킬 건지 일을 증가시킬 건지를 선택해 달라는 거죠. 또는 그냥 똑같은 걸로 복사하는 건지 구분해 달라는 거. 그걸 직접 한번 실습해 보라는 거거든요. 셀 복사라고 했을 경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요. 연속 데이터면 일씩 증가되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뭐 서식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일, 월, 연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자리만 증가가 된다는 거죠. 와, 이거 더 좋은 기능이네. 평일만 채우는 것도 있네. 평일 단위 채우기. 그럼 얘가 날짜를 찍을 때 요일도 구분을 해낸다는 거네. 예, 직접 실습을 하면서 느껴보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금 설명하면서 주로 데이터 입력하는 것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이한 기능 많이 있었죠. 자동 완성 기능, 자동 채우기, 빨리 채우기. 예, 이 빠른 채우기, 기능 굉장히 좋네요.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주로 셀을 선택하고 셀의 오른쪽 밑에 있는 핸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걸 많이 씁니다. 메뉴 선택해서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잘 확인하고 직접 엑셀 프로그램을 올려서 본인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